안녕하세요. 목동 함소화 한의원 이종훈 원장입니다. 제 한의원은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습니다. 저는 2002년부터 23년째 함소화 한의원에서 진료 중입니다. 어릴 때 만났던 아이들이 이제는 다 커서 성인이 돼서도 진료를 보러 오기 때문에 아이들뿐 아니라 이제는 성인들까지 환자층이 넓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내 평생 주치의가 되겠습니다. 틱장애는 왜 나타나는 건가요? 틱장애를 일으키는 단일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밝혀져 있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유전적인 요인, 출산 과정에서의 뇌 손상, 즉 난산과 같은 뇌의 구조적 이상 또는 뇌의 기능적 이상, 편도체의 미성숙,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 환경적인 요인 및 심리적인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이니만큼 틱장애의 치료도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긴장, 예민, 걱정, 불안, 흥분 등 심리적인 자극이 강하면 편도체가 불안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편도체도 미성숙하므로 이런 불안정성은 더욱 커지지요. 따라서 대부분의 틱장애는 미취학 시기나 초등 저학년의 어린 나이에 시작합니다. 사춘기 이후에 편도체가 성숙하면서 많은 수의 틱장애가 소실되거나 완화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두개골은 여러 뼈들이 봉합선에 의해 이어져 있는 일종의 조립된 구조물입니다. 이 두개골의 구조적 불균형이 뇌신경의 흐름을 방해해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출산 과정에서 두개골에 압력이 많이 간 난산이었던 아이들이 틱장애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입니다. 한편 체력이 떨어질 경우에도 뇌의 조절 능력이 감소하여 틱장애가 심해집니다. 한 사람이 몸에서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즉 체력이 떨어지면 평소 잘 조절되던 뇌기능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틱장애 아이들이 피거나 오후나 자기 전에 증상이 악화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알러지 결막염 때문에 눈을 깜빡이는 건지 틱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나요? 네, 아이가 눈을 깜빡이게 되면 먼저 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살펴보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틱장애 아이들은 대부분 안과 검진을 받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결막염이나 기타 안과적인 문제로 인한 가려움이나 통증 등으로 인해 눈 깜빡임이 생긴 게 아닌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안과 문제가 아닌 게 확인됐다면 눈 깜빡임이 심해지는 시기를 잘 관찰해 봐야 합니다. 틱에 의한 눈 깜빡임은 피로감이 심해지는 오후나 저녁에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기분이 너무 좋아서 흥분되거나 반대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일 때 심해집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경우 보통 게임을 하거나 동영상을 보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을 때 또는 부모님께 혼날 때 유난히 눈 깜빡임이 심해진다면 틱장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혹 알러지 비염으로 인한 눈, 코 찡긋거리는 증상도 틱장애와 구분하기가 애매합니다. 이 경우 단순 비염으로 알고 그 치료만 오래 하다가 틱장애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틱장애가 결막염이나 비염 같은 두세 가지 질환이 겹쳐 있을 때는 눈에 보이는 호흡기나 안과 증상을 치료하면서 동시에 틱장애를 치료해야 합니다. 결막염이나 코막힘, 구호흡으로 인한 피로감이나 수면 질의 저하는 체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틱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막염이나 비염 증상이 좋아진 이후에도 눈 깜빡임, 코 들이마시기, 코 찡긋, 목 가다듬기 등이 남아있다면 틱장애 치료에 더욱 집중해야 하겠죠. 틱장애는 다른 질환들과 확연히 다른 생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결막염이나 비염 같은 질병으로 인해 어디가 불편할 때는 부모님이 눈에 안약을 넣어주거나 코를 풀라고 하거나 물을 주는 등 개입을 하는 것이 증상 치료에 도움이 되지만 이런 증상들이 틱장애로 인한 것이라면 이런 개입들이 오히려 틱 증상에 대한 환기를 시키는 꼴이 되어 틱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양성 피드백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틱 장애는 증상에 대한 무관심이 첫 번째 생활관리 원칙입니다. 틱장애 한약으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틱 장애는 한약으로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체력을 보강하면서 개인별 심리 상태에 맞는 맞춤 한약을 처방하면 대체로 잘 치료됩니다. 일과성으로 잠깐 나타나는 틱 장애의 경우에는 초기에 억간상 같은 처방을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틱장애나 억간산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별 맞춤 한약을 복용해야 잘 낫습니다. 어떤 기전으로 한약으로 틱장애가 치료가 되는 건가요? 틱장애 한약 치료는 사람과 증상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하지만 다빈도로 처방되는 한약은 억간산, 시오게지탕, 간맥대조탕, 시오가 용골 무료탕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상 체질별 약재를 잘 구성해서 하는 체질 처방으로도 잘 치료됩니다. 틱장의 한약 처방들의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 본인의 체질에 맞는 보약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체력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넘치는 요소를 줄여주거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약재를 써야 합니다. 아이의 체질에 맞게 베이스가 되는 처방을 선택한 뒤에 뇌신경 흥분을 가라앉혀주는 약재들과 근육의 과긴장이나 경련,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약재를 추가해서 틱장애를 치료하게 됩니다. 틱장애 치료, 약물 부작용이 무서워요. 약물 외 괜찮은 치료법이 있을까요? 틱장애 치료에 쓰이는 양약은 보통 뇌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신경 흥분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약물들은 졸리게 만들거나 체중 증가를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할로페리돌 같이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용량을 적게 해서 투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약은 간접적으로 뇌신경의 흥분을 낮춰주고 근육의 과긴장을 완화해주며 체력까지 보강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틱장애가 심해서 뚜렛 증후군까지 이른다면 한약 치료 외에도 유력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바로 턱관절 균형요법, 일명 TBT입니다. 턱관절에는 12개의 뇌신경 중에 9개의 뇌신경이 직간접적으로 지나기 때문에 턱관절을 이용한 치료법이 뇌신경계를 안정화시키는 데 아주 유효합니다. 턱관절 균형요법을 한약 치료와 함께 병행하면 뇌의 기능적인 부분뿐 아니라 구조적인 부분을 모두 개선하여 틱장애를 빠르게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